편해진 건지 마음이 식은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 만난 연인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만나기 전부터 설렜는데 이제는 약속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서운하면 붙잡고 말했는데 이제는 말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편해진 걸까?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걸까? 오늘은 장기 연애가 권태기로 바뀌는 순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장기 연애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고 어색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습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줄어들지만 대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안함이 어느 순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 존중으로 이어지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무심함으로 바뀌면 관계는 식기 시작합니다. 오래 만났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대충 넘기면 그때부터 권태기가 시작됩니다. 편해진 관계와 식어가는 관계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편해진 관계는 설렘이 줄어도 따뜻함이 남습니다. 마음이 식은 관계는 설렘도 줄고 따뜻함도 같이 사라집니다. 편한 관계는 말이 적어져도 안정되지만 식은 관계는 말이 적어질수록 외로워집니다. 첫 번째 순간은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기 시작할 때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상대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오늘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래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묻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비슷한 하루였겠지. 어차피 회사 갔다 왔겠지. 어차피 집에 있겠지. 이렇게 넘기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정말 몰라서 안 묻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서 안 묻는 순간입니다. 오늘 힘들었어 라는 말에 왜 힘들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라는 말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깊은 관심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궁금해해주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외로워집니다. 권태기는 대화가 줄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질문이 사라질 때 옵니다. 두 번째 순간은 표현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오래 만난 사이일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하지만 사랑은 안다고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듣고 싶고 익숙해도 느끼고 싶습니다. 오래 만났어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예쁘다, 보고 싶다, 고맙다, 좋아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들이 줄어듭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표현이 사라지면 관계의 온도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지면 배려가 당연해집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없어지면 만남이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좋아한다는 말이 없어지면 마음을 알면서도 외로워집니다. 표현은 관계의 장식이 아니라 관계의 숨구멍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만남이 설렘이 아니라 일정 처리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만나기 전부터 신경을 씁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디를 갈지 찾아봅니다. 그런데 오래 만나면 만남이 너무 익숙해집니다. 늘 가던 곳에 가고 늘 먹던 걸 먹고 늘 비슷한 대화를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 속에 아무 기대도 없어질 때입니다. 오늘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느낌이 듭니다. 약속을 잡아도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더 많이 봅니다. 같이 있는데도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연애에 매번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감각은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만나도 충전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진다면 권태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순간은 서운함을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입니다. 연애에서 서운함은 꼭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 기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와 더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서운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태기가 깊어지면 서운함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괜찮아져서가 아닙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또 말해봤자 싸우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때 상대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 싸우네.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아진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싸움이 줄었다고 관계가 좋아진 건 아닙니다. 대화가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을 말할 힘조차 없어지는 순간 관계는 위험해집니다. 정말 끝을 향하는 관계는 큰 소리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오래 만날수록 서로 해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플 때 챙기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고맙지만 반복되면 당연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해주던 거니까, 원래 이 사람은 이해해주니까, 원래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당연함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상대가 해준 건 보이지 않고 안 해준 것만 보입니다. 왜 이번에는 안 맞춰주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상대도 지칠 수 있습니다. 계속 이해해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해받고 싶습니다. 계속 맞춰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맞춰지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권태기는 사랑이 부족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고마움이 사라질 때도 옵니다. 여섯 번째 순간은 서로의 단점만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부족한 점도 귀엽게 느껴집니다. 조금 덜렁대는 것도 매력처럼 보이고 말이 서툰 것도 귀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단점들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왜 또 저래? 왜 아직도 안 고쳐? 저 말투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단점이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장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였던 다정함과 성실함이 흐려지고 불편한 부분만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나고 작은 습관에도 마음이 다칩니다. 상대도 그 시선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일곱 번째 순간은 미래 이야기가 사라질 때입니다. 오래 만난 연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여행, 다음 계절, 앞으로의 생활, 서로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든 아니든 관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권태기가 오면 미래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당장 이번 주 약속도 귀찮고 다음 달 계획도 흐립니다. 예전에는 같이 가고 싶은 곳이 많았는데 이제는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는 관계는 현재도 약해집니다. 사람은 앞으로 이어질 느낌이 있을 때 지금의 어려움도 견딥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보이지 않으면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걸 굳이 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권태기는 현재의 지루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도 뭔가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서로의 다음 장면에 상대가 사라지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오늘의 감정만이 아니라 내일의 기대감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질 때입니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정도를 넘어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질 때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귀찮습니다. 만나자는 말이 나오면 기쁘기보다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하기보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다릅니다. 관계 자체가 피로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진 것까지는 아닌데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익숙함이 안정이 아니라 무기력으로 바뀐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혼자 쉬고 싶은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친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삶이 바빠서 잠시 연애 에너지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와의 만남만 계속 피하고 싶다면 권태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순간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래 만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편한 모습도 보여주고, 꾸미지 않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건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편해지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권태기가 오면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줄어듭니다. 말투를 조심하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함이 적어집니다. 데이트에 성의가 없어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예의를 내려놓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연인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관계는 위험합니다. 권태기는 특별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무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번째 순간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커질 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생활 리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문제를 없애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풀어보려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권태기가 오면 해결하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이야기해봤자 똑같겠지. 굳이 바꿔야 하나?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안 되면 끝나겠지. 이때 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은 아직 조금 남아있어도 관계를 고치려는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태기의 핵심은 감정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노력할 마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싸우고 나서도 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줬으면 했고, 나도 상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럼 편해진 것과 마음이 식은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편해진 관계는 연락이 줄어도 신뢰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식은 관계는 연락이 줄면 관심도 같이 사라집니다. 편해진 관계는 말수가 줄어도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마음이 식은 관계는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편해진 관계는 설렘은 줄어도 다정함이 남습니다. 마음이 식은 관계는 다정함마저 귀찮아집니다. 편해진 관계는 싸워도 풀고 싶고, 마음이 식은 관계는 싸우는 것조차 피곤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를 단순히 사랑이 끝난 신호로만 보면 안 됩니다. 권태기는 관계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표현이 줄었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권태기는 이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태기를 지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요즘 서로에게 조금 무심했던 것 같아. 이 말을 꺼내는 건 무섭습니다. 괜히 관계가 더 무거워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태기는 혼자 참는다고 저절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중요한 건 상대를 탓하지 않는 겁니다. 너 변했어. 너는 이제 나한테 관심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대신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전보다 대화가 줄어서 나는 조금 외롭게 느껴져. 예전처럼 특별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조금 더 써보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열립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이벤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하는 것, 하루에 한 번은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 데이트할 때 휴대폰을 조금 덜 보는 것, 늘 가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고 작게 말하는 것, 상대가 해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온도를 다시 올립니다. 장기 연애는 처음의 설렘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선택하는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오늘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권태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끝났는데 습관 때문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오래 만난 시간이 아까워서 붙잡는 관계도 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헤어지는 게 두려운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아니면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하는가? 권태기는 둘이 함께 봐야 합니다.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어렵습니다. 한쪽은 살리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이미 손을 놓았다면 관계는 계속 불균형해집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마음이 있고 다시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권태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아도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설렘보다 더 단단한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만난다는 건 매일 새로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무심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장기 연애가 권태기로 바뀌는 순간은 대단한 사건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표현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만남이 설렘이 아니라 일정 처리처럼 느껴질 때 시작됩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 시작됩니다.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상대의 단점만 크게 보일 때 시작됩니다. 미래 이야기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편해질 때 시작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커질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권태기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권태기는 관계가 식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관계를 다시 돌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편해진 건지 마음이 식은 건지 구분하는 겁니다. 편해진 관계에는 안정감이 남아있고 식은 관계에는 무심함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존중과 관심과 고마움은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태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물어보세요. 우리는 편해진 걸까? 아니면 서로를 놓치고 있는 걸까? 나는 아직 이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가? 상대도 이 관계를 다시 돌볼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관계의 다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기 연애의 진짜 위기는 설렘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닙니다. 설렘이 줄어든 자리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순간입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권태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